네. 네, 이제 14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이제 14주차니까, 한 주차, 15주차까지 하면은 이제 또 이번 학기가 끝이 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13주차 문제 풀이를 좀 하고, 마지막 그 해당되는 적분에 대한 거를 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3주차 요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각함수에 대한 그거를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공식을 잘 또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외운 공식을 토대로 해서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는 뭐 이제 그거죠, 그죠?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세타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요 값이 이제 뭔가가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뭐 2분의 n파이 뭐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해당되는 요 값들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 값이 짝수가 되면 사인은 그대로 이제 살아서 그대로 간다 그랬고 이게 홀수가 되면 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호에 대한 거는 현재 그 요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사사분면을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 해당되는 사인값, 네, 그거를 가지고 부호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뀐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부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부호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제 이걸 풀면 되겠죠. 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90도에서 30도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요거 뭐 바꿔도 되는데, 예. 따라서 이제 그리고 요 세타라는 요 값은 항상 예각이잖아요. 예각이라는 것은 90도 이하가 되는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밖으로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0도로 뽑고 예각을 만들었죠. 90도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사인으로 간다 그랬고, 이제 30도 써주죠. 부호는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사분면의 코사인. 코사인이 2사분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이제 1번은 간단히 풀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요 왼쪽 걸 먼저 해보면 사인에 이제 이게 6분의 7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써주면 6분의 7 파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좀 약간 좀 곤란한다 그랬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일단 뽑자.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뽑는 거는 왕의 공식으로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왕의 공식. 이거 기억나시죠? 왕의 공식.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로 빠져나온다. 네, 그래서 탄젠트니까 마이너스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럼 이제 이 안에는 요 놈밖에 없는 거예요. 4분의 19파이를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로 하면 될까요? 4분의 20파이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는 밖에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4분의 19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이 5파이가 되죠. 5파이. 5파이니까 홀수로 걸리네.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은 뭐 쉽게 됩니다. 자, 일단 파이로 걸렸으니까 사인 그대로 써주고, 요거 써주는 거죠. 6분의 파이 써주고, 부호는 요게 지금 180도에서 30도를 더해주는 거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따지면 요 놈이 5파이라 했으니까 이제 이게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탄젠트.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또 4분의 파이 써주고.
부호는 지금 이게 이제 5파이라는 게 빙빙빙 돌다가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 파이에서 45도를 빼주니까 2, 4분면이 되겠죠. 그죠? 2, 4분면. 그래서 2, 4분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사인 요거는 30도니까 그대로 써주고 코탄젠트 4분의 파이인데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니까 예, 그래서 탄젠트 45도 값이 얼마예요? 탄젠트 45도 1이죠. 예, 그거의 역수는 뭐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2번도 됐고 3번도 뭐 동일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90도 플러스 파이, 90도 마이너스 파이, 180도 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뭐 일단 그대로 내두면 되고 요 90도 플러스 파이라는 거가 90도에 일단 걸렸으니까 이 사인은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뭐 2, 4분면으로 가니까 사인은 플러스다. 근데 여기 뭐 제곱이니까 다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0도에 걸려 있으니까 얘도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고 이게 1, 4분면이라서 뭐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180도니까 사인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부호는 2, 4분면이라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다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뭐 다 플러스로 뭐 나오긴 뭐 요 값이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죠? 여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 있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1이죠. 이것도 1이고. 그죠?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요 얘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물어본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2번도 그런 문제고 3번도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번도 한번 풀어보자고. 160도 이런 거를 내가 어떤 값을 끌어낼 수는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뭐 180 빼기 20 하면 20도에 대한 각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계산을 좀 내가 좀 간단하게 해주면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요 3번 한 것처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 코사인 160도는 또 180에서 뭐 20도 빼줄까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죠. 그 다음에 110도는 뭘로 해요? 90도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죠? 90도 플러스 20도. 그죠? 그 다음에 사인에서 70도는 또 90도에서 2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뒤에 놈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뭔가 이제, 간단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뭐 그냥 20도 그냥 내두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20도로 결국 나오게 돼 있으니까 뭐 20도에 대한 걸로 뭔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해보면 180도에 걸려 있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써주고 20이라는 거. 이 부호에 전혀 연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값만 가지고 그냥 갖다 씁니다. 부호는 언제? 이걸 가지고 따지라 그랬죠. 뭐 2, 4분면에 걸려 있는 코사인 올 산타크로스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얘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를 보면 90도에 걸려 있으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20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값이 또 마찬가지로 2, 4분면이니까 얘는 코사인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면 90도니까 이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요 20 그대로 써주고 부호는 이게 1, 4분면이니까 뭐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이제 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냐, 뭐 그대로 가냐, 또 부호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더니 지워져요. 두 개가 부호가 다르고 또 다르고. 따라서 이거는 0이란 뜻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같은 요 각도로 다 바꿔주면 뭔가 간단화되는 그런 값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얘는 3번은 이거는 뭐 그 얘기죠. 이거는 곱셈 정리로 한번 바꿔서 뭐 풀어봐라 뭐 그런 뜻이네. 이게 그죠? 싸, 코, 싸. 이게 뭐예요? 이 곱셈 정리를 가지고 얘를 간단화시키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인 110도라는 값은 내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 70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를 곱셈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얘를 이제 우리 곱셈 공식이 이거잖아요. 사인 뭐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x 싸 코 싸.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쓰란 얘기죠. 지금 요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110도 플러스 70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인 180도란 얘기죠. 사인 180도. 사인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에 180도가 0이죠. 그죠?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5개의 각도는 잘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이 3개의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값도 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풀었고요.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을 해주란 얘기죠. 이 사인, 코사인이 더하기 빼기로 갈라져 있을 때 이거에 합성을 해줘야지만 최대값과 주기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얘는 요 밑에가 4고 위에가 3인 뭐 이러한 이제 요 삼각형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여기는 이제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는 기억나죠?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그랬잖아요.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밖으로 5를 밖으로 뽑았으니까 얘는 5분의 4가 되고 사인 세타. 그죠? 얘는 또 5분의 3이 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걸 지우면 5에 사인 세타를 먼저 써주면 이제 5분의 4가 뭐 코사인의 어떤 요 값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이렇게 4, 3, 이게 파이 이렇게 그죠? 5분의 4가 코사인 값이죠. 그 다음에 또 코사인 세타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5분의 3은 사인 파이죠. 이게 이제 뭐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해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이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 각도를 또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 놓으면 얘는 결국 5 사인의 세타 플러스 파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합성이 됐죠. 이렇게 합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최대값, 최소값, 주기값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값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은 5가 될 거고 주기는 요 세타 앞에 있는 그 값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1분의 2파이. 이제 요 4번에 대한 또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이거도 뭔가 이제 합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뭐 하란 뜻이에요? 덧셈 정리를 써서 좀 정리를 해주라는 뜻이죠. 덧셈 정리. 이거를 쓰란 얘기.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덧셈 정리를 써보면 자, 요거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싸, 코, 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요 뒤에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 그대로 있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코사인 x.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요걸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건 이제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 루트 3 사인 x. 여기는 코사인 x. 되네요. 여러분, 루트 3 사인 x 있고, 여기 코사인 x하고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꼴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런 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 3 플러스 1. 그러니까 루트 4. 루트 4는 2가 되니. 2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파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해주면 사인 x x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써주고 뭔가 어떤 각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는 가로 안 쳐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최대값하고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최대값 2, 또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그 값 1이죠. 그래서 얘도 2파이. 주기가 얘랑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 주기값을 구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 이건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삼각형의 두 길이를 알고 그 사이각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얘는 뭐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죠? 그런데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30도. 뭐 이런 거에 대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라.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 면적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요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그 다음에 그 두 길이, 그 다음에 사이 각. 요거에서 이제 2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하고 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3, 4, 12, 6이 되겠죠.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응용이라고도 할 것까지 없는 뭐 아주 간단한 뭐 이제 약간 변형을 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는 뭐 이제 앞에서도 이제 잠깐 배운 거가 있지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삼각함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막 되게 복잡한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이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 각도와 호도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특정한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뭐 이런 공식들, 뭐 그런 것들만 알면 삼각함수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적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적분을 안 배우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조금 이제 이 수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쉽지 않은 이유를 또 설명을 했었죠. 이 적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미분도 알아야 되고, 또 미분을 하려면 또 뭐 도함수라는 것도 또 알고, 뭐 극한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그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적분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외우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외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다행히. 많이 없으니까 삼각함수처럼 외울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요 적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적분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이 적분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적분의 적자가 이게 뭡니까? 쌓는다는 뜻이죠. 이게 뭐 적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이게 당연히 미분이 된다고, 미분. 이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작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미세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줄이는 거고 얘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값이 이렇게 뭐 일반적인 함수에서 물론 뭐 함수에 따라서 뭐 반드시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함수 값에서는 그 값이 이제 커져요. 적분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이라는 이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적분을 하는 요 기호인데 인테그랄이라고 그랬죠. 뭐 쌓는다, 합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가 이제 요 밑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써주는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밑에하고 여기랑 두 개가 이게 이제 어떤 구간이 설정이 되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떤 구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정적분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쓸 거는 정적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문제를 풀고 그걸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분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 보면은 요게 이제 함수죠. 어떤 주어진 함수를 다 이렇게 통합을 시켜라. 그리고 모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dx라는 거는 뭐냐? x 값을 이 d라는 요 d가 되게 작다, 미세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라는 그 축을 작게 아주 나눠서 이게 분자가 나눌 분자잖아요. 작게 나눠서 그 함수를 다 긁어 모아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어떠한 이제 면적에 대한 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뭐 여튼 요 x 값을 잘게 쪼개서 요게 fx라는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요걸 잘게 쪼개서 요거를 구하라. 그게 이제 바로 면적을 구하라는 거랑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가 쪼개서 면적을 이렇게 구하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해보고 또 그 다음에 요거 구해보고 요거 구해보고 다 구해서 요걸 다 더해주면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면적을 구할 때 보면은 곡선이기 때문에 요 면적 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었죠? 뭐 이렇게 사다리꼴로도 뭐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면적을 구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값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떠한 값이다, x의 어떤 값이다 이렇게 하고 요 값은 이제 여기니까 뭐 f의 뭐 어떤 값이 되겠죠, 그죠? 여기 해당되는 여기가 x1이다. 그러면 fx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놈 값과 요 놈 값을 곱하면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요만큼이 이제 더 들어가게 되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을 직사각형을 구하면 요만큼이 또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구간으로 내가 값을 이렇게 잘라서 면적을 구할 때 뭐 이 어떤 부분은 값이 더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잘리고 뭐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면적이 부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엄청나게 얇게 조금 짜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얇게 자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 직사각형 구하는 면적의 에러가 많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얇게 뭐 이 구간이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내가 쪼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있죠. 그죠? X를 엄청나게 얇게
잘라서 그 x 값 거기에다가 요게 이제 y 값이죠. 높이 이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곱하면 이게 이제 그 면적이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어느 한 특정한 면적이 돼서 그걸 다 긁어 모으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 면적이 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함수가 이렇게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세요 하면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다가 x에 이렇게. 물론 뭐 얘를 y축으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dy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y가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통신을 배우는 그런 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적분 배우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구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분을 한 번도 모르는 분들은 아, 식을 이렇게 쓴다. 어떤 주어진 함수의 값을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 아, 그렇게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거 개념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흘렀네요. 그 다음 차시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